아까 5, 6학년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중1, 2 학생들 중에 아까처럼 물화만 돼 있고 생지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과학을 중학교 1학년인데도 아직도 또는 중2인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학교 내신만 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의대 코치 정사구입니다. 오늘은 오주쌤하고 함께 대치동 아이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오주쌤의 오주가 무슨 뜻일까요? 원장님 혹시 오즈의 마법사 보셨어요? 그럼요. 어릴 때 다 봤죠. 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오즈인데 도로시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실제로 찾아가 봤더니 마법사가 그냥 회오리 바람에 떠내려온 그냥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그런데 모두가 따르고 믿음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 오즈의 마법사에게 마법의 힘이 생겨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믿고 따라준다면 정말 과학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그런 마법을 한번 부려봤으면 해서 오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생님 그 대치동에 대한 사람들이 환상이 있잖아요. 대치동 애들은 잘할 것이다. 그리고 대치동 애들은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환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치동 아이들에게도 약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대치동이라고 하면 우리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교육특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대치동에도 정말 약점이 있어요. 라고요. 어떤 약점이에요? 과학이요? 네. 우리 대치 친구들이 많이 앞서가는 수학과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학이 지금 너무 약해서 사실 진로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 과학 중에서도 뭐 물화생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부님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화생지 중에서도 물화는 첫 번째가 물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생지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다리 없는 의자가 돼버린 거죠. 네. 다리 잘리는 의자. 그래서 쩔뚝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등과학은 이 네 가지 영역이 고루 이수가 되었을 때 여기에 물화생지 1, 2가 붙어줬을 때 시너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등과학의 이 네 가지 영역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첫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문제점은 물리화학은 하되 너무 쉽게 한다던가. 물리화학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아주 쉬운 거. 또는 물화를 하되 물올화호를 하면서 실제로 문제풀이만 뒷다 한다던가. 자,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애들이 수행을 못해요. 내신도 안 나와요. 이래놓고 물화생지를 했다고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죠, 정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방책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부터 제대로 물화생지의 개념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중등 물리가 안 돼 있는 건 중등에서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 가서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로 과목을 내야 되는데 물화생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등이 심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진로 과목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대치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학생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중등 과학 공부를 제대로 심화 있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개념을 명확하게 익히고 서술형 문제도 풀 수 있고 자기가 심화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길러나가는 긴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 대치동 애들 약점을 내 아이는 강점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어떤 공부를 지금 시켜야 될까요, 과학을?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면 지금 중등과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중등과학을 제대로 한다면 서술형 문제까지 확실하게 풀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대 영재원, 그 다음에 영재고, 영과고를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역량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중등과학, 물화생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자사고든 일반고든 진학을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심화된 진로 과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은 물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생물지구과학은 안 됐지만 그래서 물리화학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중등과학은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는 그래서 물리화학 이수 판별고사를 쳐요. 아, 물리화학 이수 판별고사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적용해서 실력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어머니께 보여드려요. 그랬을 때 사실 이 KMO 준비하고 물올 화올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과학의 최애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업을 이수하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어느 지표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들었어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 중등과학 끝났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중등과학을 해야 될 시기, 아까 5, 6학년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중1, 2학생들 중에 아까처럼 물화만 돼 있고 생지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과학을 중학교 1학년인데도 아직도 또는 중2인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학교 내신만 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등과학 수업을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리, 그 다음에 화학 판별고사에서 좋은 중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면 저는 그냥 여름방학 때 제 생명특강,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지구과학 특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고를 목표로 하는 아이인데요. 뭔가 물리하고 화학을 지금 하긴 했지만 거기서 돋보이기에는 좀 다른 애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플랜대로라면 중등과학을 듣고 그 다음에 플랜이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은 생명을 이어서 듣게 준비를 해요. 생명과학이요? 네, 생명과학을 듣게 하는데 자, 어머니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는 게 결국은 대학 가기 위해서잖아요. 네. 마음이 슬프지만 사실 대학 가기 위해서란 네. 말이에요. 그럼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생부에서 보여줘야 돼, 돋보여야 될 면이 뭐가 있냐? 자기 진로에 맞는 역량이에요. 네. 자, 그럼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의대 진로에 관련된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이 친구가 물리하고 화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생명과학 1, 2를 일단은 시작을 하게 하고 거기에 나중에 탐구를 하거나 세특 준비를 할 때 물리를 통합하거나 융합하거나 화학을 융합해주는 그런 형태로 고등 준비를 했으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대 가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 1, 생명 2를 거쳐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해 놓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생물 올림피아드요? 네, 우리가 생물 올림피아드 그러면 좀 생소한데 사실 우리가 중등부에서도 생물 올림피아드가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갔을 때 모든 고등학교들 자사고를 비롯해서 일반고도 생물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생물 올림피아드 그러면 이게 정말 상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실하면 상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 진로 과목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물 올림피아드만큼 좋은 과목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께 저희 아까 그 고민됐던 아이를 맡기면 그러면 중등과학이 끝나고 생명 1, 생명 2, 생물 올림피아드까지 쫙 올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보통 2학기에 있는 생명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부 전형을 노려볼만 하죠.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 5, 6학년 아이들 중에 서울대나 연대 영재원을 해보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이 중등과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의 심화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5학년,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등과학 과정에서 많은 논술형 문제를 풀게 해요. 논술형이요? 네,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제 5, 6학년 제자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영과고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서울대 영재원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어 영과고까지 가는 게 친구들의 목표가 되죠, 보통. 서울대 영재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그 서울대 영재원을 가려면 1차 시험이 있잖아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그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데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 시험이 결국은 서울대 영재원 시험과 그다음에 서과형 시험 쭉 이어지는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이제 중등과학을 오픈하시잖아요. 원래 네. 안 하시죠? 네, 제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픈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업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강의 계획서부터 다 필살기이기 때문에 다 시크릿이에요, 사실은. 탑 시크릿 중에 하나인데 약간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수업이 4시간이에요. 자, 4시간이고 첫 1시간에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한 발제 수업을 할 거예요. 발제요? 네, 대학원처럼? 네, 대학원 또는 하나고식 수업, 그 다음에 영재고식 수업을 할 건데 학생들이 그 주제를 탐구해서 실제로 PPT를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수업이에요. 그럼 PPT나 영상 제작 같은 거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은 주중에 따로 팀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너무 좋겠네요. 자,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영재고나 자사고나 서울대 갔을 때에도 정말 발제식 수업에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과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3시간에 이어지는 제 이론 수업입니다. 자, 저는 일단 물리학을 준비를 할 때 일반 물리학의 계보에 의해서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파동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학식 구성으로 준비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제가 숙제까지 원장님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그 숙제까지 봐준 선생님들도 다 올 서울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특별히 저희 후배님들을 모셨는데 다 군필하신 우리 베테랑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또 아이들 예뻐하는 것도 있지만 각 전공별로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고 게다가 서과형, 한과형, 심지어 세화고 올 서울대에다가 고등학교는 서과형, 한과형, 세화고 정교 1등도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노하우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숙제하는 요령이라든지 학습법 등을 코치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초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학습을 마친 평가를 끝내야 집에 갈 수 있고요. 우리 중1, 2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수행평가 영역을 모두 치르고 나서야 테스트를 치르고 나서 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앞에 1시간을 하나고 영재고식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을 칠판강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또 아이들 과제와 테스트까지 하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 과제 시간을 부모님들이 상당히 사랑하시는데요. 네, 집에서 숙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 조금 편하시라는 의미도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의미는 배우고 나서 바로 복습하는 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사부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이들이 정말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그 예비 의대 마음 어머니께 원하시는 그런
의대맘, 그 다음에 박사맘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어찌 보면 의대 입문 과정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오지쌤께서 하시는 그 중등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끝으로 한마디만 더 어머니들한테 해주세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 그런데 지금 초 5, 6, 그 다음에 중 1, 2 때 중등과학을 정말 탄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진로 과목 꿈도 꿀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해서 꿈같이 이렇게 마법같이 의대 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려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지쌤과 의대코치 정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